국방 이야기라고 하면 탱크나 미사일부터 떠올리기 쉽죠.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군사력은 물론이고 인공지능, 데이터, 커넥티드 차량까지 모두 안보의 핵심으로 묶이고 있습니다. 이번 쟁점의 중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국방수권법 심해 방식, AI의 군사적 통제, 그리고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규제입니다. 각각 따로 보이면 복잡하지만 사실은 한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누가 최종 결정권을 쥐고 누가 데이터를 가져가며 그 위험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입니다. 미국의 국방수권법 NDAA는 매년 다루는 규모가 큰 법안이라 한 장면 보고 이해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공개 청문회에서는 정치적 발언이 커지기 쉬워요. 반면 실제 심해 단계에 들어가면 카메라와 외부 시선이 줄어든 환경에서 초당적 타협이 더 활발하게 이뤄집니다. 왜 그럴까요? 국방 예산과 제도는 말보다 문구 한 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은 모든 세부를 혼자 다 보지 않고 전문 보좌진이 검토한 보고를 바탕으로 핵심 전략 사안을 선택하고 조정합니다. 군에서 AI를 쓰는 건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문제는 어디까지 맡기느냐예요. 특히 킬체인처럼 탐지, 판단, 타격으로 이어지는 생사결정 구간에서 AI가 최종 버튼을 쥐게 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 강조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속도는 빨라도 책임은 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핵심은 보조도구로 쓰되 최종 결정권은 인간이 유지하는 겁니다. 이 원칙은 선언으로 끝나면 약하니 실제로는 법률 수준의 규제로 묶어야 통제가 가능합니다. AI를 군에 넣을 때 가장 위험한 착각은 소프트웨어니까 빨리 붙여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반대예요. 무기 체계나 부품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엄격한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오작동 한 번이 정보 왜곡, 오인 타격, 지휘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방수권법에는 AI 기술 도입 전에 충분한 검증을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핵심은 성능 자랑이 아니라 실패 조건을 끝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장에서는 99% 정확도도 남은 1%가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요. 커넥티드 차량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위치, 이동 경로, 센서 정보, 주변 인프라 데이터까지 모을 수 있는 네트워크 장비에 가깝죠. 그래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미국 내 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걱정하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군사기지 인근 접근이나 기반시설 정보 수집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처럼 보여도 안보 관점에서는 움직이는 수집 플랫폼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해외 협력을 똑같이 보는 건 아닙니다. 기준은 상대가 누구냐예요. 중국과의 합작 투자는 매우 엄격하게 보며 중국 측 지분을 15% 이하로 제한하는 식의 강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맹국에는 같은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핵심이 국적 그 자체보다도 데이터 통제권과 국가 안보 리스크에 있기 때문이죠. 결국 기술 협력은 가능하되 누가 지배하고 누가 접근하는지는 훨씬 더 까다롭게 따지겠다는 뜻입니다. 미국 유권자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추상적인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일자리를 잠식하는 경제 경쟁자이자 사이버 위협을 일으키는 현실적 안보 문제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에 해외 전쟁에 대한 피로감도 커져서 대만 같은 이슈를 볼 때도 개입 비용부터 따지게 되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투표소에 군 병력을 배치하거나 선거 장비 관리의 연속성을 흔드는 시도는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여기에 의회 승인 없는 전쟁 자금 집행 문제까지 겹치며 안보와 민주주의의 경계가 더 예민해지고 있습니다.